네, 이 코로나 사태를 맞아 줄기차게 매도세를 보였던 외국인. 이 흐름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것이 전개돼 왔었죠. 특히 젊은 분들을 중심으로 주식을 일관되게 사들이는 흐름이 이어져 왔는데 사실 마침내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도 외국인이 우리 증시에 돌아오면서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것인지 더욱더 궁금해지는 때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주말 마치게 된 미국 증시 흐름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오늘 방송하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아, 네. 네, 일단은 미국 증시는 아까 캐스터분께서 이제 전해주셨습니다는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죠. 네. 사실 그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미국도 지금 이번에 그 지난 주말에 상승하기 전에 한 27, 28% 정도 올랐으니까 여기서 이 정도 올라오는 거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거든요. 네. 베이스 이펙트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다우존스 지수가 한 3% 정도 올랐는데요. 종전에 우리가 다우존스가 18,000대 떨어질 때 3%는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비교적 크게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두 가지 문제가 아닌가 우리 그래서 이제 지금의 증시 문제 가장 본질적 문제는 코로나 문제죠. 네. 근데 이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에서 렘데시비르 같은 이런 임상 결과 효과가 비교적 좋고 또 독일이든가 한국에서도 이와 그 뒷받침에는 이런 치료제 경우에 따라서는 백신 얘기가 좋은 소식이 계속해서 아마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대목은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이 들리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세계에서 보면은 국가의 그 인재들이 이 문제에 예산을 그 집중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렘데시비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역시 그 지금에서 보면 전염성 문제이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이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도 이제 어제의 현 정부 입장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일 정도 연장했는데요. 네. 저는 이 분야의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면은 지금의 코로나 문제에 관련해서는 유일한 대처 방법이 거리두기니까 정부의 조치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아무튼 간에 거리두기다 보니까 경제활동이 단절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사태를 대공황이 아니라 Great Lockdown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네. 이 공세라는 표현을. 그런 측면에서 경제활동 재개다 이렇게 하면 주식 입장에서는 가장 희망사항을 불러주는 거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요즘 그 경제 지표라든가 그다음에 기업들의 실적이 사실 많이 발표되죠. 1분기가 끝났으니까. 네. 근데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는 지금의 지표 모습 보면 사상 최저입니다. 뭐든지 최저입니다.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가 중요하다. 투자는 앞으로가 그래서 지금 지표 이번 주 뭐 대형 그 실적들 발표 많겠죠. 전부 사상 최저일 겁니다. 거의. 근데 우리가 투자를 볼 때에는 요 사상 최저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이 좋게 나오느냐 나쁘게 나오느냐 이거 이제 지난 주에 계속해서 대형 그 은행들의 실적이 아주 안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그중에 지난 주말에도 두 가지 중요한 지표가 발표됐죠. 하나는 동아시아 경제에서 핵심에 해당되는 중국의 1분기 성장률 종합적 지표가 발표했죠. 네. 물론 마이너스 6.8에서 중국의 개방 역사상 가장 낮다 이렇게 여기지만 사실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중국의 주가가 오르고 그렇죠. 한국의 코스피 지수도 한 50포인트 올라가는데 큰 요인이 됐지 않습니까? 왜냐? 네. 한국은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마이너스 6.8%는 사상 최저치만 시장 예상치가 마이너스 8.3 내지는 마이너스 10%까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충격이 의외로 작다 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투자자들한테 안심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보면 경기선행지수 이렇게 볼 때 경기선행지수가 마이너스 6.7로 빠졌습니다. 이것도 낙폭이 뭐 최대 크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미국의 그 주가는 강하게 올라갔죠.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시장 예상치가 마이너스 7.2니까 7.2보다는 작게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자금이 오랜만에 증시 쪽으로 그레이 로테이션까지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는 로테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위험자산 선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험자산 선호석이 되다 보니까 달러 금값이 아까 정혜께서 금값을 비교적 크게 말씀하셨는데 좋은 쪽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달러 인덱스 떨어지고 금값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금값도 비교적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지금의 시장 지수를 보겠습니다. 시장 참여 지수를 중요하거든요. 이게 CNA FAG에서 보면 44 정도입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 전에 2에서 4 극단적인 공포 상태에 빠졌었죠. 이것이 사실 2주 전에는 한 24, 26까지 올라오다가 이번에는 44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공포 단계 마지막 50까지 가면 이제 이렇게 위에서부터는 이제 그 낙관적으로 이렇게 그 탐욕 단계를 가는데요. 지금은 44까지 해서 공포의 마지막 끝자락에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경제TV에 지금 요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가 지금 나갈 겁니다. 요거 이제 끝나고 나서 나스닥 선물이 지수가 77, S&P 지수 선물이 81 정도 이렇게 가는 것이 이번 주에 이렇게 경제지표 발표 중에서 두 가지 사항. 하나는 요 자막 위에 미 연준이 국채 매입 기반을 절반을 축소시키겠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달러 유동성의 경색이 어느 정도 좀 풀리는 게 아닌가 하는 이 시각. 두 번째는 이번 주에 미국에서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합의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에서 다 기업들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아마존 같은 것, 넷플릭스 같은 것 이번 사태에 굉장히 좀 수요를 맞죠. 아주.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되는 것이 중소기업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집중 지원 프로그램이 합의된다 하는 이런 측면이 아마 선반영해서 저렇게 나스닥이라든가 S&P 지수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다들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그래서 이번 주에 경제지표 발표, 특히 기업들 실적이 굵직굵직하게 발표됩니다. 마이너스 보면 사상 최저치입니다. 근데 중시에 미치는 영향은 그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치가 좋으냐 나쁘느냐 요거 가지고 판단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지표 발표에 대한 마이너스는 아주 이렇게 최저치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나라 밖에서도 호재가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우리 증시 내에도 이제 외국인이 드디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정혜코 우리 이제 좀 마음이 편하니까 이제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가장 호재가 뭘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국내의 그 증시 입장에서는 외국인의 비중이 좀 유독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이 대형에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이 이렇게 주력 산업이 형성되고 한국 경제에 지탱하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 같은 이런 데 외국인 비중이 유독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윈블던 현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한국 경제 구조, 한국의 증시의 구조를 이렇게 감안해 볼 때는 사실 외국인이 매도하는 것은 가장 최대 악자고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은 최대 호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 정 PD께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4월 17일 지난 주말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삼성전자도 사고 그다음에 거래일 기준으로 30일 만에 거래일 기준으로 30일 만이면 10월 전부 빼야 되니까 사실 그 굉장히 한 근 2개월 만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지난 주말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가장 호재가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외국인의 매도세는 지난달 5일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4월 16일까지 이렇게 해서 거래일 기준으로 30일 동안 이걸 이제 따져보면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최장이었었고요. 또 뭐 매도 규모도 최대 많았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그동안 외국인의 매도세였는데요. 사실 지난 주말부터 달러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 좀 자주 말씀드렸었는데요. 달러 유동성이 좀 미국에서 풀릴 조짐이 보이고 뉴욕 연준조차도 이번 주에 국채 매입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겠다 하는 입장이 신흥국에서 달러 유동성 확보에서 달러를 이탈해가는 이런 모습이 이렇게 부담이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매력도가 그 부각되는 한국에 이렇게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 좀 더 그 추세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는 그런 쪽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특히 그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의 매도세에 이렇게 볼 때는 자 전날에 한 5천억 매도하다가 이렇게 3천억 이상 매도했거든요. 여기 보면 전날에 외국인의 매도가 한 5,600억 정도 됐죠. 굉장히 큰 금액이다. 갑작스럽게 8,229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루 상간으로 약 9천억 정도의 차이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특별한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경제는 연속성이기 때문에 투자 입장에서는 투자 판단에서 여러 가지 지표가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돌아선 것은 아마 사실 미국 내에서 달러 유동성과 관련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지 않느냐 하는 네. 이런 시각이 앞서 정은희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그런 쪽이 지금 감지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유동성 문제 풀다 보니까 국제 금값이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지는 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외국인이 30일 만에 거래 기준 30일에 오른 것은 다른 뭐 어떤 요인보다도 최대 호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서도 짚어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외국인이 지난주 금요일에 3천억 이상 사들였던 뭐 특별한 요인이 있나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국에 지금 외국인에서 자금 들어온 것들 이렇게 국가별로 보면 역시 달러 자금들이 가장 많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역시 그 미국에서 달러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최악의 상황 가는 상태에서 가닥이 잡힌다 이렇게 보시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캐시플로우적인 측면에서 먼저 그 말씀드릴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렇게 보면 한국 경제, 동아시아 경제 매력도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도 글로벌 인베스트뱅크, 골드만삭스라든가 JP 모건 같은 이런 쪽이 이렇게 투자 매력도에 대해서 이렇게 부각된 점이 많고 시청자분 그 기억되어야 할 걸 보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그동안 수익과 관계없이 달러 유동성 경색 현상을 풀기 위해서 딜레버리지 했는데요. 사실 유동성이 풀린다면 투자 관점에서 이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들은 투자 관점으로 전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펀더멘탈이 좋았는데 사실 그 달러 유동성 경색 때문에 이렇게 달러를 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밸류 대비해서 프라이스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투자 관점에서 바뀌면 그런 쪽으로 이렇게 자금이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과거 2008년, 2009년 금리위기 당시에 그리고 1990년대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에도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진콜의 딜레버리지 문제가 좀 약화되면 바로 투자 관점에서 전환되기 때문에 그동안 펀더멘탈이 괜찮은데 자금이 많이 빠졌다는 것은 펀더멘탈 밸류 부분에 대해서 프라이스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아무래도 투자 매력도로 부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글 베트남 동아시아 국가 이런 쪽이 좀 이렇게 부각되는 게 아닌가. 그중에 이제 일단은 본질적 문제인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과 한국은 이제 사망자라든가 확진자 수가 확실히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네. 어제도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명대로 떨어졌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10명 아래로. 10명 네. 아래로. 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목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런 밸류뎁스 프라이스가 많이 떨어진 부분이 부각되게 하는 그걸 가려졌었는데 부각되게 하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 충격 정도로 이렇게 보면 중국의 1, 4분기 성장, 중국의 그 수출의 문제, 제조업 문제, 또 한국의 수출을 보면 마이너스로 떨어지긴 하는데요. 예상치보다는 좀 이렇게 발표되는 게 좀 괜찮다 해서 충격 정도가 발병의 진원지 그다음에 가장 월가에서 핵심적으로 봤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충격이 예상보다는 좀 적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이 이제 한글 베트남 동아시아 이렇게 경우 투자 매력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이 특히 이제 미국 자본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속 가능성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는. 그중에 이 코로나 사태를 기르기 위해서 한국이 매력도가 부각되는 측면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은 사실 우리나라의 그 코로나 관련된 한계 격상 이렇게 위상 격상 문제는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종합적으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목을 그레이트 코리아 이렇게 다루다가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항의 전화도 받았습니다는. 아무튼 그런 것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한국의 위상이 증대시키는 상태에서 아무래도 한국을 이렇게 주력해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투자 관점에서는 PCO의 어빙 PCO의 지금의 국제 자금 흐름을 할 때 환차, 그 다음에 금리차 이렇게 보면 한국이 가장 매력도가 높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감안돼서 하루긴 하지만 지난주에 전날에 5천억대에서 매도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3천억대로 이렇게 매입했던 뚜렷한 요인이 바로 그런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외국인이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한숨을 좀 쉴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추이를 살펴봐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는 굉장히 좀 우려가 많지 않았었습니까? 우려 많았었죠. 지금 상태에서 보면
다 이게 보는 관점, 비관론자들도 보는 관점이 있어서 나름대로 다 그 견해를 존경해야 되겠습니다는 우리가 어려울 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얘기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 그때가 어땠느냐 시청자 여러분 지금 한숨이 돌릴 때지만 사실 한 달 전에 3월 20일 전후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하루의 외국인 매도 규모가 1조 원 정도가 넘을 때가 있었습니다. 네. 정연권 기억나시죠? 이때가 아마 사실 우리나라에서 보면 가장 어려울 때고 우리 문재인 정부의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해서 이때 당시에 시장을 잘 관리해서 또 페드라든가 이런 측면의 통화 수완 문제라든가 이런 걸 잘 정리하셔서 지금은 이렇게 한숨을 돌릴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는 그때 비관론자 같은 경우에는 제2의 외환위기를 서스럼없이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견해가 있었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도 규모가 1조 원 정도 하루에 되다 보니까 자, 주가 떨어지고 1457까지 떨어졌었죠.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경우에 따라서는 1285, 블랙마켓에서는 1500, 1700이 서슴없이다 보니까 외국인의 매도와 원달러 환율이 그대로 시각대로 이렇게 환율이 올라간다면 한 차선이 더 발생하니까 자, 외국인 매도와 원달러 환율 상승 간에 굉장히 악순환 고리가 형성돼서 경우에 따라서는 1997년대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쪽에 근거를 둬서 이렇게 어려울 때 제2의 외환위기 이번만큼은 제2의 외환위기 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지 않냐 생각합니다. 어쨌든 평가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나중에 결과를 보고 이제 평가하는 시각입니다는 그때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을 때 한국은 좀 모리스 골든스타인의 위기 판단 지표, 외환위기 판단 지표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외환과 관련되지 않고 종합적으로 금융위와 관련돼서는 글로벌 인베스트뱅크, 골드만삭스라든가 JP모건이 외채 상환 기술로 평가합니다. 이런 두 가지 지표를 볼 때 그때에 사실 우리는 이렇게 외환보유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최강의 외환보유고 개념은 캡틴 방식보다도 많습니다 하는 쪽을 말씀드리면서 외환위 가능성이 이렇게 적다고 이렇게 거의 뭐 가능성이 제게 개인적으로 없다 하는 쪽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 어찌됐든 지금 상태에서 외환위기 문제는 이제 물 건너간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외국인 자금이 돌아왔습니다는 불과 한 달 전에는 제2 외환위기 가능성도 거론됐던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하루에 1조 원씩 매도를 할 때 개인 투자자들의 방어가 없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코스피 뭐 1000 밑으로 떨어졌겠죠. 사실 외국인의 매도세 1조 원 정도 하나씩 떨어지는데요. 네. 1457에서 그때 당시에 제2의 외환위기 이런 얘기를 함과 함께 2차 폭락에 대비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많죠. 사실 나름대로 근거가 있겠습니다는 그때가 아마 1457이니까 외국인이 하루에 1조 원 정도 매도한다면 천원분계설이 나왔었죠. 1000분계설, 1000분계설이 나왔었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 하면 지금은 지난 그 한 달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사실 주가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은 꼭 한 15조 정도 이렇게 매도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동학개미들, 동학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한 15조 매수해서 거의 외국인에 판 것을 그 다음에 개인들이 받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는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같이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도 고개를 숙였고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는 1457에서 3월 19일이었었죠. 3월 19일 이게 봅니다. 1457에서 조금 더 가야 되고 여기 3월 20일 수치니까 네. 1457에서 지금은 1914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1개월 수치입니다는 우리가 가장 최저점이 3월 15일 전후니까 그때에 대비해서 보면 사실 그 코스피가 이렇게 31% 급등해서 엄청난 투자 기회였었죠. 이래서 어쨌든 동학 그 개미들이 사실 그 저점에 샀다라면 지금 31% 수익에 큰 수익이 났다라고 됐습니다. 물론 매수 규모가 다 다르게 있습니다는 어쨌든 다 시간 관계상 말씀드릴 수 없고 우리가 저점 대비해서 이렇게 본다면 한 31% 수익이 났다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외국인들도 이 동학개미의 힘에 대해서 저도 이제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좀 국내 국내 들어와 있는 외국 그 금융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정말로 한국의 개인 투자가들 이게 시중에 얘기로는 동학개미에서 이제 공식적 용어가 된 이런 상태입니다는
정말로 놀라웠다 이렇게 평가할 만큼 아마 이렇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에서 힘에 대해서 놀랐다 평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분들의 힘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에 시청자 여러분, 정부가 코스피가 떨어지고 코로나 사태 경제 충격이 이렇게 많이 비관론자들이 얘기할 때 개인들이 어쨌든 사가지고 이렇게 한숨이 돌릴 정도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일단은 그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상당 부분은 이렇게 좋게 평가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대목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측면에서는 1000포인트 밑에 떨어질 걸 이렇게 구했다 해서 동학 이렇게 개미운동 그리고 정부의 공권력이 아니라 민간에서 순수하게 됐다 해서 과거 조선시대 말엽에 이게 동학 구국을 하겠다 하는 측면에 그래서 동학개미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목에 있어서는 사실 저도 심히 놀랐었고요. 지금 와서는 좀 한숨이 돌린다는 입장에서 시청자를 편하게 되는 입장에서 그분들한테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사실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주식을 매입을 해서 계속해서 증시에 투자를 하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우려도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우려도 많았죠. 일부 비관론자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 그다음에 기업들의 실적, 전통적으로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이 되겠죠. 네. 여기에 이제 대공황보다도 더 어려워진다. 주가 폭락한다 이렇게 해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시각들이 있었습니다는 오히려 이 동학 개미들은 종지원의 것처럼 이렇게 추격 매수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비관론자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지식보다도 오히려 더 전문성을 갖고 종전과 달리 동학 개미들이 이렇게 이 주가를 이렇게 주식을 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번 그런 측면에서 일전에 하던 말씀드렸습니다는 우리가 이렇게 동학 개미들이 어떤 근거로 샀을까 하는 이 측면에서는요. 제가 몇몇 동학 개미들의 힘을 아주 주도하고 하루에 200억 이상 이렇게 거래하시는 몇몇 시장에 이렇게 밖에 있는 분들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한번 그 맵을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1457 갈 때 그때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 됐죠. 우리도 이제 미국 증시 관련해서 로버트 실레 그때 방송 내용을 이제 여기 하살표로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그분들의 내용에 대해서 뒷받침했던 내용들을 보면 로버트 실레의 CAP 지수를 보면 사실 1457 갈 때 미국의 주가를 본다면 다우지수를 본다면 자 한때에 이것이 34배 거품 얘기했다가 주가가 떨어져서 24배 정도 적정 수준을 왔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내의 펄이든가 PBR, PR 같은 이런 쪽의 지표를 본다면 적정 수준이 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주식을 매입한 것이 아닌가. 여기 이제 이렇게 우리가 CAP 지수 요즘 월가에서 다시 한번 각광을 받고 있죠. 이 지수가 이렇게 이번에 미국의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 이 CAP 지수 적정 수준이 왔다. 이걸 믿고 주식 산 사람이 이번에 한 지난 주말까지 상승하면 미국도 다우존스 지수가 한 29, 30% 되다 보니까 대단히 높은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렇게 좀 이렇게 뒷전에 물렀던 로버트 실레의 이렇게 CAP 지수가 각광을 받아서 우리 정 PD께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다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는 이렇게 용어 설명을 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뒤쪽 부분을 보겠습니다. 뒤쪽 부분을 보면 역시 대공황 이후 기술적 지표가 이렇게 지난번에 그 떨어졌을 때가 거의 거의 평균 수준만큼 떨어졌었죠. 이것도 주가가 위쪽으로 이렇게 선이 됐던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코브 스비치 주가는 뭐냐? 주가는 저점이 중요하다. 경기 저점이 중요하다. 왜냐? 미래에서 미래 반영하니까.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성장률 보면 이제 조만간 이제 발표되겠습니다는 1분기 마이너스 9%다. 2분기 마이너스 34% 가장 낮았지. 최악으로 나올 겁니다. 4월달, 5월달, 6월달, 경화돼서 6월달까지 경제 지표는 전부 최악입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는 측면에서 보면 2분기에 마이너스 34% 떨어지면 3분기는 자연스럽게 뭐 경제 성장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경제 활동 재개하면 이거 활동 재개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조만간 1, 4분기 성장이 안 좋게 나옵니다. 2, 4분기 성장률 좋게 나올까 하는 측면에서는 아까 이 방송 전에 우리 이제 김은성 PD랑 같이 얘기했을 때 지금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마트라든가 이런데 아주 매저 터집니다 하는 얘기.
한강변이라든가 한가 매일 터요. 한강변에는 이렇게 무슨 소매업체 이런 데서 아주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결국 이런 사태가 이렇게 크게 했을 때 소비가 억눌리다가 어떤 사회적 거리 두기라든가 완화 이렇게 되면 이게 한풀이성 소비 내지는 보상 심리에 의한 소비라 그럽니다. 우리가 마이크로 이코노믹 경제에서 이런 심리들이 이렇게 증폭됐던 심리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 지표는 사실 예상보다도 더 좋게 이렇게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중국도 그렇고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떨어졌던 건 이제 봉합만 되면 들어오기만 하면 경제 지표는 좋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1, 4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 의미가 선제적으로 시사점을 던져준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베이스 이펙트든 보복 소비든 보상심리든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는 격리됐다가 들어오니까 경제 활동이 되니까 경제 지표가 의외로 좀 좋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 바탕이 돼서 우리 동학 개미들이 과거처럼 남이 따라가니까 남이 오니까 따라가는 식의 이렇게 돼선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주가 많이 올라갔죠, 정의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자 경제 지표는 자꾸 안 좋게 나오는데 지표가 많이 오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는 측면에서는 물론 지금 상태에서 너무 빨리 오기 때문에 이게 상당 기간 조정을 거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까? 그 증시 전문가라 하시는 분들이 경제 지표가 안 좋다, 기업실의 실적이 안 좋다. 그럼 앞으로 더 떨어진다. 1450점. 근데 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을까? 또 미국에서도 올라갔을까? 세계 증시에 올라갔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경제 지표와 기업들의 그 실적 가지고 지표를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은 종전의 경제학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 지금은 사실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증강현실 시대 아닙니까? 서로 핸드폰에서 연결됐지 않습니까? 심리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주가 예측할 때 로버트 실러의 내러티브 이코노믹스에 대한 이야기 경제학으로 표시하는데요. 지금 돈 많이 풀렸습니다. 돈 많이 풀린 상태에서 자 경제 지표 기업들 실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돈줄이 어디로 형성됐을까 하는 예상이 되면 또 많은 이 돈줄이 예상이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주가가 올라오면 돈이 많은 게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뉴스 매체라든가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쪽에 또 이렇게 입소문 통해서 증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쪽에 여건이 생기면 사실 경제 지표와 기업들 실적이 안 좋다 한다 하더라도 증시 쪽에 큰 기둥이 형성돼서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월가에서 가장 갖고 있는 로버트 실러의 내러티브 이코노믹스 이야기 경제학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런 쪽이 같이 결부돼서 주가가 올라간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종전과 다른 측면의 동학 개미들이 이렇게 바탕이 됐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동학개미 운동이 잘 전개될 수 있는 환경도 좀 마련되지 않았었습니까? 그게 이제 현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코로나 사태 맞이해서 돈 많이 풀었죠. 어찌됐든 한국은행도 이렇게 보조를 했습니다는 아무래도 행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한 100조 원 이상 이렇게 나왔죠. 이게 이제 타이밍이 적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그 동학개미 입장에서도 지금 금리가 금리가 전부 제로금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금하면 이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격리 문제니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알아봤을 때는 부동산이 가지 않으면 이 돈 어디에 갈 것이냐 하면 누구든 증시 쪽으로 방향이 틀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로버트 실러가 얘기하는 이야기 경제학에서 증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우리 내부의 재테크의 통로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내러티브 이코노믹스의 증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런 환경이 사실상 이 주가를 빠른 시간 내에 1457에서 1914로 끌어올린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총선 이후에 현 정부도 이제 증시 활성화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동학개미 운동을 번 국민 운동으로 승화시키는 방안 이것이 가장 좋은 방안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심리적인 측면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좋은 모습이 작용하는 것이 코로나 같은 이런 문제에서 가장 이렇게 현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거든요. 주가가 이렇게 동학개미 운동을 통해서 주가가 끌어올리지 않았다면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여당에 해당되는 민주당이 이렇게 결과가 좋았을까 하는 우스갯소리 나오거든요. 그게 심리입니다, 심리. 그리고 집권당의
공과를 평가할 때도 주가를 가장 중시하게 평가하는 것도 그런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정부 입장에서는 여당이 물론 이제 여당의 입장을 전부 행정부에서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는 사실 지금 측면에서 한국의 경제 활성화 측에 이제 집권 후반기에 이렇게 총선 이후에 이렇게 국정의 우선순위를 온다 하면 오른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모처럼 이렇게 동학개미 운동이 이렇게 주가를 어려울 때 끌어올렸거든요. 이것을 범국민 운동으로 승하시면 경제 심리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제에서 속속들이 파고드는 측면 그리고 가장 지금 보면 은행보다는 증시 쪽이 아무리 이번에 좋은 조치 중에서는 담보가 부족한 스타트업이라든가 중소기업에 그래도 투자성 위험을 감수하는 증권사의 대출 기증을 줬던 것이 현 정부 특히 홍남기 팀에서 부총리 팀에서 잘한 조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측면이 이렇게 본다면 역시 증시 쪽으로 활성화되는 측면을 이게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동학개미들이 어쨌거나 지금 상태에서 성과를 많이 보여줬으니까 이걸 좀 범국민으로 승화시키면 사실 우리의 보면 이렇게 주가도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경제도 좀 빨리 되고 이것이 집권당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관계상 제가 거래세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대주 양도 차익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는 지금 이렇게 보험금융운동 성장을 할 때 굉장히 장애인이 이런 분야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그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대목은 증시에서 아주 베테랑 분들이 국회의원에 그것도 힘 있는 이렇게 지역구의 국회의원들로 당선된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도 시청자분의 또 정책에 권유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당선인들을 이렇게 우리 방송의 총괄을 맡고 계시는 조지현 상무께서 이렇게 이런 분을 발빠르게 인터뷰를 이렇게 아마 하실 거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시청자분이 이런 그 국회의원 당선분들 누구는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올 때마다 이렇게 주요해서 앞으로 정책 방향을 읽는 것도 앞으로 주식 투자할 때 굉장히 이렇게 참조가 되지 않겠냐, 좋은 지침이 되지 않겠냐 해서 그런 분들의 인터뷰 내용을 좀 속속들이 잘 보실 필요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마침내 외국인의 수급도 다시금 우리 증시에 돌아오면서 앞으로의 흐름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많아지는 때였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